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왜 경제사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경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강희 선생님의 경제사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경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그림을 뽑았습니다. 이 책에는 무려 40점 이상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고요. 각각의 그림에는 시대를 상징하는 소금, 굴, 오크나무, 청어, 대구 등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경제사를 보고 또 경제사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스토리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 기억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그림으로 보는 경제사, 그림으로 배우는 경제사를 꼭 사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보면 경제가 보이고 경제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서두에서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일단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부딪히며 사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금융이 됐건 아니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경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걸 결국 소비하고 다시 또 재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 네. 그림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라는 것도 좀 더 쉽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경제의 그림을 일단 넣은 거고, 그리고 경제가 그 그림이 경제를 표현하면서 그 경제를 익히면 나중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100% 이해는 어렵겠지만 80에서 70%의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일단 그림을 보면 경제가 보이고 경제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이런 이제 멘트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진 않았어요.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반 이상은 제가 읽었는데 네네. 그림을 보면서 이 경제사 책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읽다 보면 내용의 지루함으로 인해서 약간 내가 집중이 떨어지다가도 다시 또 그림을 통해서 어차피 그 그림 내용이 그 글의 내용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화두로 던진 게 요즘 시대에 왜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배우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든 경제사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꼭 경제사를 배워야 할까요, 선생님? 경제사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무조건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내가 결국 결제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제를 하고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일터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점심 먹을 때 내가 또 무엇인가 식사를 위해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이 경제 활동인데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어렵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뉴스에 나오는 경제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경제라는 게 어렵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샀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 경제라는 게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경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사를 통해서 경제는 항상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을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껍질만 바꾸는 거지 부의 법칙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네. 어차피 기본적인 소비,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옷을 입고 이런 행위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뭐 일반 옷을 입는지 수입에 따라서 뭐 명품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삶의 패턴이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건데 그 전체를 복잡한 거 그 세세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숲은 그 안에서 나무들의 변화는 계속 있어요. 네. 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가 뭐 소나무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는 있지만 그 숲 전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숲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나무도 봐야 되지만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숲을 못 보는 거고 숲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나무 안에서, 그러니까 숲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내 삶만 보면은 전체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내 거에만 딱 집중하고 한국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이 광진구, 저는 광진구에 살고 네네. 있는데 광진구 안에서의 어떤 내 삶의 현실만 보면은 나는 사실 나무만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내가 광진구를 넘어서 서울시를 보고 서울시를 넘어서 서울을 보고 그리고 세계를 볼 줄 아는 네네네. 그런 안목이 생기면 나는 숲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더 큰 숲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 그러니까 선택,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선조들 내지는 과거에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해왔던 결정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모든 수단, 모든 결정들이 결국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거에 어떤 결정들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 또 파생돼서 결과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러니까 뭐 세세한 것, 이 경제라는 모든 분야를 알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이미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공부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이미 끝난 얘기니까. 그쵸. 그 파악한 그 과거에 대한 것들 파악이 된 이후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내지는 어떤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대략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70에서 80%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슨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덜 위험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조금 더 큰 위험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만 관리를 하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를, 그러니까 경제보다는 경제사를 읽고 배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우리에게 조금 더 습득하기에. 그래야 내가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다, 사실. 돈도 예.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관리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이 경제사 책을 읽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또 글을 쓰셨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일단은 책을 쓰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하고 약간의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는 역사책이나 다른 분야별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사건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엮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같은 거다. 네. 그리고 그 동일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었을 뿐이다라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네. A라는 사건 하나를 알게 되면 아 이게 B와 C와 연결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 아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행동보다는 다르게 행동하는 게 낫겠네라는 약간 뭐랄까 깨우침까지 알 수 있다. 아, 그렇죠. 교훈까지 얻을 수 있다. 네, 이 책을 그렇게 읽으시면 역사를 통해서 경제사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내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과거 네. 사건들이 끊어진 게 아니구나. 연결되어 있다. 예,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미국의 뭐 또 뭐가 있죠? 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석유와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시기가 지나고 우리 미래의 이 지금 현재 역사를 배울 애들은 다 끊어서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다 연결된 걸 아는데 네. 역사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역사들도 결국 다 하나인데 우리는 띄엄띄엄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좀 인상이 깊었었던 게 대구랑 청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구를 잡아서 뭐 이렇게 그거를 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금도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었지만 그 소금을 통해서 어쨌든 대구를 염장을 해서 대구를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구가 어디서 잡히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대구가 잡히는 지역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대구를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길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이후에 또 다른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도 개척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구가 사실 내장이랑 머리가 있으면은 이게 빨리 썩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머리를 자르기 위한 나이프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바로 그 청어, 배에서, 청어. 청어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배에서 그거를 식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공을 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공 기술까지 막 발달하는 과정이 여기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나라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걸 떠나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죠. 바꿔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발화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에스파냐의 레콩키스타부터 시작이 돼요. 레콩키스타. 네, 레콩키스타. 그러니까 그 이슬람한테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을 빼앗기잖아요. 이슬람 세력한테. 네. 근데 그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러니까 스페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계열의 사람들이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 청어 그림 나온 거, 네. 그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사람들이 청어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자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청어가 네덜란드를 먹여 살린. 네덜란드도 네. 먹여 살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독립도 하게 되고.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그림과, 그리고 그런 청어라는 딱 그 핫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핫한 물건. 핫한 상품? 네. 네, 그게 하나의 핫한 상품이 히트 되잖아요. 상품. 히트 상품. 히트 상품이 되면서 그 히트 상품이 어떻게 이제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지를 그렇죠. 보여주거든요. 근데 책이. 그 상품이 히트치기 위해서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바로 종교에 연결된 게. 만약 그 종교가 연결됐죠. 없었으면 예, 맞아요. 대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네. 그 종교가 없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책에서 맥주도 그랬고, 뭐 와인도 그렇고 여기에 네. 다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맥주는 왜 유명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리고 그 독일을 왜 먹여 살렸는지도 저는 봤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그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뭔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그 나의 그 내가 어떻게 부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부를 가져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게 또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경제사 책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책값이 18,500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알라딘이나 예스24에 들어가서 사시면은 이거를 10%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어요. 10% 할인도 해주고요. 포인트도 적립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강희 선생님이 갑자기 포부가 생기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포부가 생겼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그 세계사, 네. 세계사에서만 분류가 돼서 100위 안에 드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사를 넘어서 역사서, 맞죠? 네. 역사서 분류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위 안에 들었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난 100위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내가 오늘 20 몇이라고요? 그 세계사 분류하고 이제 역사 분류가 따로 계속 하는데, 네. 세계사 분류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상위 단계죠.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15위 왔고 어제하고 달라졌어요, 등수가. 세계사에서 네. 12위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의 1위를 목전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알라딘과 그 예스24에서 사주시면은 올라갑니다. 등수가 올라가니까. 등수를 이제 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이렇게 등수가 올라간다는 그 말은 책이 그만큼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꼭 알라딘과 예스24에서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사야 하는 이유요? 네. 일단 어제 뭐 대표님이 잠깐 얘기도 해주셨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연결시킨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각각 있는 줄 알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척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쉽게 썼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쉽게 왜냐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정도로 해야 사람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더 나쁘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워낙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제가 쉽게 썼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의 맥락과 다른 맥락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해하면 자동으로 이해되게끔 구조가 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사시면 다른 책들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해도 빠르실 거고, 여기에 파생되는 내용까지 다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지리적인 그 내용들이 자료에, 그러니까 제가 뒤져보니까 안 나오는 내용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지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도도 그냥 한 곳에 있는 지도만 확인한 게 아니고 몇 곳의 지도를 다 크로스 체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거의 뭐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한 거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의 정확률은 상당히 있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뭐 거의 100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자기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대요. 네. 왜냐면 그리고 무엇보다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그 뭐 지리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중해의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가 나는 장소 그건 있잖아요. 이제 저기 미국 캐나다 그쪽이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장소들 그리고 거기서 났었던 그런 지명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정확하고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이 책을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지만 저도 청소년들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쉬웠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애들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자소서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읽으시고 하면은 새로운 관점을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상당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강인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더 깊이 라이브 그림으로 배우는 경제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라딘과 예스24에서 꼭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